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분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두 분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굉장히 멋지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전길남, 일본 오사카생, 오사카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UCLA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박사, 로겔 인터내셔널을 거쳐 제트추진연구소에서 근무, 1979년 36살의 나이로 국가유치과학자로 동창도 끈도 없는 모국으로 귀국. 당시 구미에 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소를 거쳐 1982년 한국과학기술원, 혹자는 카이스트라고 말하는 그곳, 공학부 전산학과 교수로 재직, 시스템 아키텍처 연구실, SA랩이라는 괴짜 연구소를 설립. 인터넷 업계의 풍운하로 알려진 작년 대부원 토크쇼에 나왔죠. 허진호, 두루넷을 만든 박현재, 삼버컴퓨터 부회장 정철, 넥슨 창업자 김정주, 네오이즈의 나성균, 그리고 리니지를 만든 송재경.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그 괴짜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바로 여기 계신 송재경. 대단한 훈남이시죠. 대표로. 네, 대표로 이제 제자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소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1980년 국민훈장 기린장, 1997년 국가상훈 편찬위원회 올해의 과학자상, 1997년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 국민훈장 동백장, 2003년 세계기술정상회담 세계기술상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분야 개인상, 그리고 2012년 4월 인터넷 명예재단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신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전길남 박사님의 수많은 수제자 중에 오늘 딱 꼬집어서 데리고 나오신 분, 송재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1990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졸업, 1991년 터미널 에뮬레이터 한텀 개발. 써보신 분? 한텀. 오. 예, 1993년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 박사과정 중퇴. 그러나 석사는 어떻게 취득? 1993년 한글과 컴퓨터 입사. 1994년 넥슨을 김정주와 공동 창업.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머그 하시면 멀티 유저 그래픽 던전 발음 괜찮습니까? 게임 바람의 나라 개발. 오. 1996년 리니지, 바로 그 리니지 개발 시작. 1997년 12월 NC소프트에 리니지와 함께 입사. 2003년 NC소프트에서 퇴사 후 자신의 회사 엑셀게임즈를 설립. 작년 디본에 등장했던 김학규 대표와 함께 골수 팬층을 형성한 한국의 대표적 게임 개발자, 특급 슈퍼 개발자, 게임 프로그래머의 레전드, 천재 중에 천재, 그냥 네임드 송재경 대표를 소개합니다. 하여튼 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참 난 놀랐습니다 정말. 예. 여러분들 박수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시작하시면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 이제 사제지간이시죠? 네. 네, 마이크를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소리 나올 거예요. 여보세요? 네, 네. 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다 들리시죠? 네, 박사님이 약간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 재경이가 말수가 내 앞에 서면 좀 적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좀 더 시키도록 해라. 네. 네. 벌써 학교 말씀을 다닐 때 적으세요. 좀 많이 야단 네. 맞아서 네. 좀 긴장됩니다. 예. 여수는 요즘도 좀 트라우마 남아있는 거. 20년 지났는데. 송재경 대표님이 원래 어떠한 관중 앞에서도 쫄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유난히 긴장하셨어요. 포즈도. 그래서 하여튼 뭐 두 분한테 공평하게 제가 고루고루 지난 날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얘기 또 나온 김에 교수님의 연구실 그 SA랩 어떻게 읽나요? SA랩 맞게 발음한 겁니까? 네. 예, SA랩에 이제 건축할 인재들이 이제 많이 굉장히 나왔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영실 뭐 조금 특이하다라고 하면 몇 가지 특이한 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벤처 만드는 거.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대학교 교수는 아니고 대학 교수는 뭐 우리 수없이 대학교 교수가 있고 근데 지금 또 한 명 대학 교수 만들어봤자 뭐 그렇게 많이 변화는 없을 거고 그렇지만 아무거나 새로운 분야 예를 들면 그 넥슨이라는 회사 온라인 게임 만들겠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쉽게 하죠. 근데 이 케이스는 그 손재경하고 김전주 케이스는 박사기 더 2년 정도 하면 끝날 건데 근데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거 제일 무서운 건 나쁜 겁니다. 언제든지 그거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그거 언제 할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시킵니다. 근데 다른 거면 또 조금 여기 있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벤처는 무서운 거 제일 나쁜 거죠. 저는 송재경 대표님이 쫓겨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근데 그 벤처를 하겠다는 그 제자의 마음을 높이 사서 공부보다 새로운 게 우선이다. 네. 그게 당시 이제 과학기술원의 어떤 이상과 맞는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카이스트 이상에 맞는 거는 모르겠어요. 카이스트는 기본적으로 박사기 많이 배치를 하고 싶고 근데 우리 영실이는 교수라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 뭐 다른 데 갈 수 없으면 뭐 교수나 하지. 근데 그저 벤처는 교수는 그냥 뭐 그러잖아요. 뭐 면접 시험 보고 막 그한테 뭐 되는 거고. 그렇지만 벤처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실패할 거고. 상당히 21세기적인 마인드를 벌써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도와줘야죠. 맞죠? 예. 처음 이제 실험실 가서 지금 하신 얘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나름대로 좀 문화 충격이랄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에세이랩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에세이랩을 제가 몰라가지고 교수님한테 저는 뭐 생각보다 여러분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 당시 얘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작은 책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한 연구실 이야기라고 해서 그 당시에 랩의 일종의 그 문화지 그런 매거진을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구적인 거예요. 82년부터 이제 88년에 그게 찍힌 한 연구실 이야기라는 책자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분위기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쓰셨어요. 초창기 연구실 분위기는 옷을 한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강경 무드 일색이었다. 웅지를 갖고 설립한 연구실의 분위기를 비롯하여 관련 프로젝트, 컴퓨터 시설 등 단시일 내에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연구 내용을 발표할 때면 대기가 처참할 정도의 고통을 느껴야 했으며 그중 몇 사람은 연구실로 옮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실험실 분위기가 완성되기도 했지만 일에 대한 집념에 있어서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의지와 인내를 기르게 됐다. 지금 보시면 제자분들이 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 의지와 인내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그때 형성된 게 아닐까 하는데, 와, 진짜 이때부터 이런 소중한 기록들을 남기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때요? 예전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네, 석사 1학년 때 이제 실험실을 선택을 해서 가는데요. 가기 전에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서 뭔가 도시 전설급의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좀 저한테는 약간 챌린지라고 할까?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 실험실 이야기에 써 있는 것처럼 매주 뭐 발표할 때 뭐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지만은 뭐 그때 이미 좀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셔서 그 도시전설적인 얘기를 직접 많이 당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약간 더 선배분들이 그런 거 많이 당하셨고. 어쨌거나 뭐 지금 오늘의 그 송재경을 있게 하신 데는 그 연구실에서의 체험이 뭐 빨 수는 없겠네요. 네, 그때 배운 게 아마 지금도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뭔가 발표 자료를 이렇게 첫 장을 올려놨는데 뭔가 마침표가 잘못 찍혀 있거나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기질 못하고 이제 30분 동안 야단을 맞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맞춤법이나 뭐 이런 거를 그 자기의 발표 자료에서 못 맞췄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그거를 2번, 3번 안 봤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봐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벌써 2번, 3번 안 본 자료를 뭐하러 다른 사람이 보고서 코멘트를 하고 뭐 같이 얘기할 이유가 없는 저는 요즘 와서 그렇게 뭔가 깨달아가고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네요. 20년 지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괴로웠지만. 그래서 송재경 님이 짜신 코드에는 에러가 별로 없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예, SA랩의 얘기는 너무 재밌어서 좀 이따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인터넷 30주년이니까 인터넷 초창기 얘기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전 박사님의 어록 중에 그 제가 감명 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한국의 인터넷은 연결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이제 인터넷이 뭐 외국에 다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82년이거든요. 그때는 인터넷 그 뭐 미국이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꾸리고 그걸 세계하고 연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 박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오늘의 한국의 인터넷을 만드신 겁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그렇죠. 사실 그 82년 사실 제가 그때 아직도 30대였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하고 대충 비슷한 도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 제가 한국에서 와보니까 젊은 사람 그때 20대 뭐 연구원인지 그 대학원생인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원래 해야 되는 거는 컴퓨터 극상화. 한국에서 컴퓨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컴퓨터 국산화. 네. 근데 컴퓨터 극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성공하면 세계에서 뭐 15번째, 뭐 12번째, 20번째 뭐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원래 전공 분야는 컴퓨터 네트워킹인데 컴퓨터 네트워킹도 한국에 갖고 오고 싶다. 그거 해주는 거 좋겠다. 이유는 컴퓨터 네트워킹은 그때 미국에서 인터넷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직도 완성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 한국에 갖고 오면 한국에서는 그런 테크놀로지 없었고 그러면 세계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컴퓨터보다 또 재미있죠. 세계에서 15번째 거 열심히 할래? 아니면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거 열심히 할래라고 뭐 그러잖아요? 뭔가 최전선을 달리는 기분이 훨씬 낫겠네요. 근데 사실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드는 경험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컴퓨터 네트워킹 한다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 엄청나게 고생했죠. 자기가 도대체 이해도 못하는 거 그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하드웨어니 뭐 라우터니 이런 것들도 뭐 별로 없었던 시절 아니에요? 한국에서 구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연결을? 사실 저는 이거 할 때 보통 이거 시스템 엔지니어링 할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개발하는 거는 안 좋아요. 항상 뭐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유저 인터면 유저 하나만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가 맞는 거죠. 안 되면 잘못하면 개발하고 10년 이상 시간 걸릴 거고. 근데 한국에서 뭐 10년 별로 기다리고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갖고 오고 싶어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자. 근데 그 당시에 라우터, 요새는 라우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스코가 생기는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르파네티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컨택트는 했지만, 뭐 별로 기대도 안 했고, 안 됐어요. 갖고 오는데 성공한 거는 영국의 한 군데, 노르웨이 한 군데, 그거 다 하죠. 그러니까 친미 국가들한테만 줬나 보네요. 아니, 그것도 영국도 한 군데만, 유럽 다른 나라는 아예 안 됐고, 독일, 뭐, 네덜란드 다 안 됐고. 그러니까 이거 라우터까지 개발해야 되니까 환장했죠. 학생들도 환장했겠네요. 왜냐면 이거 한 대 만들 수 있으면 대충 요새 돈으로 이야기하면 뭐 5억, 10억짜리인데. 근데 그때 우리 컴퓨터 개발을 이제야 시작하는 정도니까. 그렇죠. 그때 무슨 컴퓨터가 있었죠. 근데 근데 방법 없으니까.
그래도 3년 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82년 5월에 개통하는데 그게 역사적인 서울대와 구미 사이에 네. 최초의 한국의 인터넷이 그렇죠. 그렇게 완성이 된 IPv4 겁니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학생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먼저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드는 경험도 없고 근데 그거를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이 이제 그 세계하고 이어진 거는 한참 뒤의 일이죠. 그 한 90년, 그렇죠. 한 90년쯤 뒤에. 그때까지 한국의 인터넷은 한국에서 이런 자생적인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어떤 독립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전 박사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의미의 진짜 뭐 한국 최초의 해커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도 제공하지 않지만 자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파헤쳐 가서 그걸 만들어 내셨던 거잖아요. 그 정신이 여기 SA랩의 모든 분들한테